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일단 금요일 날 4%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3.9%니까 거의 4%죠. 자, 그런데 코스닥도 하락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종목이 빠지니까 시장이 빠지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이 빠지니까 종목이 빠지는 걸까요? 자, 시장은 종목들의 총합의 평균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가 먼저일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시장에서는요. 앞에 좋을 부분을 지금 가격에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모든 오르는 주식들은 지금 상황이 좋아서 또는 실적이 좋아서 어떤 이슈가 있어서 어떤 호재거리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최종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호재거리, 이슈, 실적이 좋아서 뭐가 있어서 이게 있어서 저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합쳐놨더니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성장주 또는 성장산업 또는 성장섹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즉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원리는요.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성장하는 것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싸기 때문에 그렇죠. 싸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싸다는 관점을 지금 실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죽을 때까지 수익을 못 낼 겁니다. 절대 못 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뭐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상승하는 모든 종목들의 주가는 모두 비쌉니다. 그렇죠? 대부분 보면 실적이 좋은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적자 또는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요. 자, 포스코 DX도 한번 볼게요.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2년도에 647억, 그리고 21년도에 195억, 그렇죠? 195억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올해 어떻습니까? 299, 343, 322. 그쵸? 1분기, 2분기, 3분기입니다. 4분기 아직 안 나왔는데 합쳐서 1000억이 넘는다는 건 당연하죠. 그렇다는 건 기본적으로 22년 대비해서 성장폭이 몇 프로가 되죠? 100% 이상이다. 자, 그런데 시가총액을 보면 돼요. 시가총액을 보면 지금 9조 2천억입니다. 여기서 20%를 더 주잖아요. 왜? 고가 대비해서 보면 어떻게 되죠? 자, 보세요. 11조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어떻습니까? 비쌉니다. 그쵸? 근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SK 하이닉스. 자, 내용 보세요. 하이닉스 어때요? 신고가예요. 14만 3천 원. 그쵸? 12월 달 고점이 14만 3천 원인데 자, 23년 초에 주가는 7만 원이에요. 하이닉스 같은 거대 기업이 주가가 100% 올랐다. 1년 동안. 근데 실적을 보잖아요. 자, 이게 시장의 진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실적이 지금 좋은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좋을 종목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실적이 좋아지는 관점을 넘어서 그렇죠? 피크를 치기 직전에 또는 피크를 치기 한참 전에 모든 주가는요. 고가를 찍고 빠지기 시작한다. 자, 21년도에 12조 3천억, 20년도에는 5조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예요. 주가 봅니다. 월봉으로 볼게요. 21년 3월 달에 정확하게 고가를 형성하고 15만 원에서 어디까지 빠졌나요? 자, 여기 7만 원대. 정확하게 22년 12월 달에 저가를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적자를 만들어낸 시기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22년 하반기. 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도 주가가 수직 상승을 했는데 이때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부분들을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스마트 팩토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내용 길어져 봤자 어려운 이야기밖에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려는 그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어디랑 지금 조인돼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는 그 두산 로보틱스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미 싱가포르 공장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그 노조와의 그런 좀 마찰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즉 이윤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합니다. 근데 인건비의 상승폭 그리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만큼 생산량은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풀 가동이 안 되거든요. 물론 풀 가동을 시킬 수 있지만 그만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는 동시에 초기 투자 비용이 늘어나지만 뭐가 발생합니까? 생산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초기 투자 비용만 감당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최종적인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완성이 되죠. 그 시작점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DX 같은 경우에는 어디랑 연결돼 있죠? LG 그리고 당연히 그 포스코 퓨처엠이나 그쵸 철강 공장에 들어가는 AI 그리고 협동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런 내용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양극재 공장에서도 전체 모두 다요. 진짜 모두 다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가는 게 그냥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23년 3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그냥 시대의 흐름이다. 그리고 고객 자체가 기업 측이 우선되기 때문에 시세가 먼저 발생을 하긴 하겠지만 실제 스마트 팩토리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게 실적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장담컨대 그렇죠? 주가는 빠집니다. 근데 아직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가총액은 10조를 넘나드는 시가총액인데 지금 이제 이익이 거의 한 1,000억대 정도로 높아지긴 했지만 그쵸 이 정도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쵸 마지막 시세를 남겨두고 있다. 우린 거기서 가격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쵸 가격적인 부분을 체크해서 내가 2주 안에 그쵸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야지 나만의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아니라 가격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DX를 가지고 고가다 보니까 변동폭이 좀 큽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잡아야 내 심리를 안정시키고 내가 꾸준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자 지금 1월달 그쵸 연초입니다. 연초에 제가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보고 계시는 화면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보면 1744명 그쵸 1700분 정도의 참가자가 있고요. 원래 1000분에서 끊으려고 그랬는데 요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2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진행한다. 그쵸 지금 그 포스코 DX를 제가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가격대를 보고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도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고가 종목이라도 지금 바닥부터 올라온 폭은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선 가면 매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선 가면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신고가 구간에 있는 다른 종목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용이 진행되는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1월 12일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흥하해운 그쵸? 8시 50분 시장가 매수 그쵸? 8시 49분 시장가 매수 무슨 뜻입니까? 시가에 때려 박아라 그쵸? 장시작 전이에요.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 한번 볼게요. 롯데정보통신 자 보세요. 5% 상승 마감 장중에는 20%까지 급등하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쵸? 저는 안 팔았어요. 시가 잡았으니까 39,500원 체결됐고요. 종가 그쵸? 5% 하루에 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고 고가까지 따지면 19% 정도까지 상승폭이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고가는 못 잡는 겁니다. 그쵸? 고가를 잡으려다가 내가 정말 큰 시세를 놓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 밑에 흥하해운을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전쟁 모멘텀이 발생했죠. 그래서 강세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왜 전쟁이 발생되기 전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을까요? 그쵸? 이때 가서 됐으니까 터지고 나서 그런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월 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쵸? 서서히 다른 거 있다. 그랬을 때 본격적으로 시세 한방팍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세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이 구간부터 공략하면 좋았겠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는 다른 종목을 한다고 못했고 여기 1월 12일 날 정확하게 시가에 공략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그렇죠? 월요일 날 어떻게 진행되느냐? 갭 상승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갭 상승을 한다 그래서 안 팝니다. 종가상 하락하는 구간에 내가 매도 구간을 잡습니다. 그랬을 때 더 큰 수익을 공략할 수 있다. 즉 내가 오늘 하루의 수익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스윙급으로 끌고 가서 내가 꾸준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려면 이렇게 신고가 종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루에 정말 뭐 10%, 20% 상한가까지 그렇죠? 이러한 매매를 할 수 있다. 자, 근데 내가 진짜 23년도에 주식시장을 쭉 봤는데 정말 막 매매하기가 어렵다. 막 상황에 대해서 체크하기도 어렵고 손절을 자꾸 하고 있고 고가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입장하세요. 제가 딱 2,000분까지만 그쵸 입장 인원을 늘리도록 할 테니까 와서 배우세요. 제가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료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채널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흥하해운과 같은 종목들을 어떻게 제가 찾겠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내가 찾고 추적할 수 있게 여기 신고가 검색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그 내용을 이렇게 가격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넣어야 될지를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쵸? 구독자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이 번호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요. 신고가 검색기와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보면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본다. 근데 하락한다. 왜 하락할까요? 시장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죠? 종목이 먼저라 그랬죠? 이제 시장은 다 빠졌습니다. 미증시가 안 빠졌는데 한국 시장은 개인적으로 태형건설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연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채권 시장에 대한 충격을 한국 시장은 먼저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보다 항상 늦어요. 근데 빠르게 가더라도 미국 시장이 정작 따라오지 못하면 한국 시장은 다시 내립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조정을 끝내고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고 미국 시장에서도 악재가 발생을 했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물가 지표가 예상치만큼 나오지 못한 부분 그렇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건 시점이지 인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하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되고 그 가격대는 철저하게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내용을 여기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쵸?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제가 한 2-3시간 정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쵸?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을요. 진짜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진짜 너무 길어지고 편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채널 성장까지만 제가 진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요 번호로 그쵸? 요 번호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만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쵸? 그 종목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슈나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